안녕하세요. 네, 라이언라인 BF에서 사업하고 있는 뉴 다이아몬드 김영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운명적으로 저를 뉴스킨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사랑으로 항상 감싸주시는 존경하는 손정혜 스폰서님, 그 다음에 사업의 맥을 정확히 짚어주시며 나의 내비게이터 존경하는 박재선 스폰서님, 그리고 항상 정직한 사업, 건강한 성장을 알려주시는 부드러운 카리스마 존경하는 양승희 이창한 스폰서님, 그리고 엄마 아빠처럼 항상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시는 존경하는 양승남 권영신 그룹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마하 BFP MBA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저는 지금 액션방에 저희 담임선생님은 임선배 사장님이십니다. 제가 이게 막 이렇게 돼서, 그리고 제가 한마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랠리에 올라가서 너무 떨려가지고 이게 이렇게 됐어 나중에는. 그랬는데 저의 성장에 정말 너무나 정말로 큰 도움이 됐고, 제가 항상 내가 거기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니 믿어지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 33 헬스클럽 원장님, 수석님, 그리고 같이 울고 웃고 함께 으쌰으쌰 해주시는 우리 헬시 컨셉님들 여기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소심해가지고 그 얘기를 못하고 내려와서 오늘 아침까지 막 되게 그랬거든요. 지금 얘기해서 너무 좋고, 요즘에 밀레니얼 세대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그런 와중에 솔직히 제가 한 달 전 정도에 이렇게 좀 강의 좀 해달라는 얘기를 듣고, 아, 너무 진부해. 나 요즘하고 맞지도 않을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을 하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이랬는데, 요즘에 항상 즐기는 뉴스킨을 하시잖아요. 하지만 저는 거기랑 조금 멀 수도 있어요. 저의 제목은 꿈을 향해 ING인데, 그냥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 이야기, 나의 뉴스킨 이야기를 그냥 해드리면 되겠다는 생각에 그냥 올라왔으니까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긍정적 착각은 의도적 노력으로 현실이 된다. 이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제가 요번에 정말 많이 느낀 건데, 제가 그동안 긍정적 착각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정말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의도적 노력을 조금 더했더니 정말 현실이 되는구나 해서 이 얘기가 매일매일 제가 생각하는 그 의도적 노력의 부분에서 그렇게 마음에 담고 요즘에 사업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의 뉴스킨을, 저의 운명 같은 뉴스킨, 저의 스토리를 잠깐 얘기하자면, 저는 되게 얌전하고 그런 아이였고, 부유한 가정에서 아무것도 세상 물정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 아빠는, 제가 이제 저희 집안에 의사가 많은데 그것도 고려대에 나온 의사분들이 많아서 고대 의대를 가라고 딱 점 찍어 놓고 하셨는데, 열심히 공부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서문여고를 나와서 이선혜 사장님, 이선수 사장님이 제 선배님이신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거기 교직 편집부장을 맡게 되면서 정교조에 막 같이 합류를 하면서 인쇄소 뛰어다니면서 공부를 안 하게 돼요. 그러면서 갑자기 기자가 되겠다며, 그래가지고 고대 의대를 넣으라는 거를 신방과를 넣어서 보기 좋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저는 학력고사 세대예요. 전기 후기가 있었는데 그 경희대 간호학과를 지원을 하게 되고, 이유는 경희대 간호학과가 미국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시나리오가 제가 미국을 가서 의사가 되는 게 시나리오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미국 가서 그때 막 미국 가느라고 공부하면서 간호학에 눈을 뜨게 돼서 뒤늦게 미국 간호사를 하게 되고, 그때부터 또 말을 안 들었는데 결혼도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8년 동안 하다가 길거리에서 만난 남자랑 그 당시 삐삐 세대였는데 압구정도 길거리에서 만난 남자랑 결혼하고, 결혼식도 날짜도 결혼식 장도 제가 정해서 어머님한테 얘기를 하고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고 그날로 홍콩으로 떠나게 됩니다. 빈손으로
떠나게 돼서 거기 가서 가이드도 하게 돼요. 가이드도 하게 되면서 엄마가 당장 들어와 집으로 들어와 여자 한 번 결혼한 거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연락도 안 하고 한 3년 동안 홍콩에서 그렇게 가이드하면서 살게 됐어요. 그런데 홍콩에서 저희가 이제 중간 무슨 브로커 역할 약간 그런 거 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게 돼요. 그래서 다시 부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한국에 와서. 그러면서 아 그래 나 또 다시 이렇게 됐지 이런 약간의 자만심으로 막 누리면서 살게 됐는데 우리 신랑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영화 투자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다시 폭삭 망하게 돼요. 그래서 부도가 나면서 완전히 처음 살아본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 당시 저는 너무 사채업자랑 이런 사람들한테 시달리면서 그냥 죽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다가 신랑이 옆에 없으면은 화장실 문을 못 여는 거예요. 자살했을까봐. 서로 누가 먼저 죽었을까.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사는 삶을 살면서 어떻게 경매 넘어가고 하면서 그 월세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고 완벽하게 가난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제가 부모님은 그럴 줄 알았다. 너 당장 이혼해 이랬는데도 억울해서 이혼 못한다며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며 했을 때 뭘로 돈을 벌어야 되지? 했을 때 내 스펙을 가지고 누가 지나가는 말로 국제 모의수유 전문가 뭐 하면은 한 달에 1,000만 원씩 번대 이 얘기 딱 듣고 아 그거 해야겠다 해서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뭐 실습하고 해갖고 다른 사람보다 두세 배 빠른 시기에 자격증을 따고 두세 배 더 일하고 해서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이제 벌게 돼요. 근데 그때 제 생각은 이 정도 벌면 몇 년 후면 옛날처럼 다시 살 수 있겠지. 이런 철없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돈은 들어오는 대로 다 살게 되고 혹시 그거 아세요? 부자들은 돈 쓸 데가 없어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하다못해 냄비도 좋은 거고 고장도 안 나요. 근데 가난하다 보니까 참기름도 떨어지고 간장도 떨어지고 나가는 돈이 너무 많으면서 제가 그때 사는 게 이게 되게 이상하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국제 모유술 전문가로 어떤 업체에 속해져 있었고 무슨 클리닉을 낼 수 없어서 방문센터 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깐난애기를 업고서 산모네 집에도 가고 막 병원에도 가고 이런 식으로 차도 없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제가 1,000만 원을 벌면 150만 원을 그 업체한테 줬어야 됐어요. 말하자면 프랜차이즈죠. 그래서 내가 24시간을 내가 아무리 일해도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예를 들면 아기를 낳았어요. 누가 병원에서 그럼 가가지고 모유수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럴 수는 없는 일 아니에요. 저는 제가 저한테 의뢰하는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거였고 그래서 제가 이거 모유수유로 프랜차이즈를 한번 해볼까 했는데 생각은 많았지만 당장 내가 오늘 일하지 않으면 내일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생각만 있었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답답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몸은 자꾸 지쳐가고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아토피가 막 올라오고 청각의 한쪽이 마비되고 후각도 마비되고 이러면서 공황장애까지 있어서 그러면서 막 살게 되는데 다니면서 보니까 제 눈에 그 왜 이렇게 샘물 같은 뉴스킨 마크가 왜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산모네 집에 가서 보면 예쁜 애들은 다 이걸 쓰고 이거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옛날에 내가 어떤 예쁜 애랑 같이 제주도 갔을 때 걔가 썼던 화장품인데 제가 그거를 살짝 보고서 컴퓨터로 막 로그인 하려고 했더니 뭘 입력하시오에 대해서 못했던 적이 있었고 병원에서 옛날에 우리 선배 선생님들이 모여서 속닥속닥 하면서 그랬던 화장품인 것도 같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 제 산모의 아기가 아토피가 굉장히 심했는데 이 뉴스킨으로 고쳤다는 얘기를 제가 듣게 돼요. 그래서 그게 뭔데 어떻게 됐는데 제가 아토피가 너무 많이 올라온 상태였는데 그랬더니 어떤 한의사가 뭐 어떻게 해줬다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아토피가 심했는데 병원 다니면서 스테로이드나 이런 거를 접할 수 있잖아요. 맨날 바르고 먹고 해가지고 병원 약이 듣지 않은 상태였어요. 근데 그 한의사가 뉴스킨 비누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씻으면 뭐 낫는다고나 하고 사업 설명도 안 하고 약상선 얘기도 안 해줬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쓰고 그 산모의 카스로 들어가서 여기저기를 살펴보게 돼요. 저는 아메이도 몰랐고 다단계가 뭔지도 몰랐는데 카스를 그 당시 쫙 보면서
이게 뭐지? 하면서 밤을 새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이렇게 서칭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또 돈 쓰던 가닥은 있어가지고 없는 돈에 있는 거 없는 거 갈반까지 쫙 사요. 제 멋대로.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쓰게 되는데 다 올라오고 가렵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처음 저기 이렇게 대모험 받는 거, 손정현 스폰서님한테 대모험 받는 거, 제가 아토피 이게 심했을 때, 제가 모유수유 이렇게 했을 때고, 이렇게 다시 변신하게 되고, 제가 이 사사분면을 알게 되면서 뉴스킨 사업을 한번 알아봐야겠다는 마음이 굉장히 급했어요. 그때 저한테 한 장의 사진이 손정현 스폰서님이 그 당시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였었던 것 같은데, 제가 서칭하면서 이 사진을 보면서 저게 뭐지? 무대에 올라가서 저 소리 지르는 모습이 너무 부럽고 저게 확 저한테 오면서 나 이거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103호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그 당시 시스템에 나오지도 않고 그 제가 모유수유 할 때 입는 간호복 같은 거 있어요. 밑에 고무줄 바지. 그거 입고 선릉을 왔다 갔다 하면서 창피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 스폰서님 이 핀업한 이 사진이 굉장히 소중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4년 10월 달에 어떻게 울트라 그때 프로모션이 있었나 해서 대리점이 됐어요. 뭔지도 모르고 강의도 하나도 안 듣고, 그때 또 백만장자로 가는 티켓을 확보했다며 엄청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선릉으로 강의를 들으러 막 와요. 그런데 산모가 전화가 딱 와. 여보세요? 저기 저 분당인데요. 지금 어쩌고 싹 돌아서 갔어요. 왜냐? 한 번 하면 저는 10만 원이거든요. 이거면은 이러면서 우선순위를 거기다 뒀던 거예요. 그래서 맨날 오지도 못하고 시스템도 잘 모르고 그러면서 금방 대리점에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2015년도에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도에 다시 5월달에 대리점 복귀하게 되고, 8월 마감 레피즈 하게 되고, 11월 마감 루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도 3월 마감 에메랄드를 하게 돼요. 이때까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냥 좋다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2년의 세월이 흘렀고 저번 달에 다이아몬드를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제 간호복인데요. 이걸 입고서 이렇게 촌스럽게 머리를 하고 그룹 미팅을 왔던 모습이고, 대리점으로 제가 올라갔던 모습, 레피즈 때, 그 다음에 제가 루비 때, 그 다음에 에메랄드 때, 그때 바르셀로나 간다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막 참여해가지고 팀 엘리트가 뭔지도 모르면서 한다고 막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번에 다이아몬드 됐을 때 인정시 받은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저기 뉴스킨 왜 하세요? 선배 사장님들하고 리더 사장님들 보면 되게 멋진 꿈들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왔을 때 그런 거 없었어요. 저는 그냥 돈이었어요. 좀 유치하고 촌스럽지만 그냥 전 돈이었어요. 왜냐면 천장 낮은 집에 사는 것도 너무 싫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는 것도 너무 싫고, 너무 불안한 게 싫어서 그냥 삶의 질이 높았으면 좋겠다, 불편한 게 너무 싫다. 그래서 저는 그냥 꿈 없이 뉴스킨을 선택하고 이거 하면 된다니까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돈이 많다는 거는 저한테는 갖고 싶은 거를 갖는 그런 의미였어요. 얼마예요? 물어보지 않고 사는 삶? 그리고 세상에는 우아한 것도 많지만, 그런 꿈도 많지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네.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행복도 있고, 저는 저희 스폰서님께서, 권영세 스폰서님께서 랠리 때 한번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물었을 때 저는 바로 네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게 원하는 답이었다고 스폰서님이 얘기하셨더라고요. 예. 아니라는 건 거짓말이라고 그때 얘기하셨던 게 저는 바로 네라고 얘기했어요. 막 잘 살진 않았지만 누려봤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불편했던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다른 꿈도 꾸게 되었어요. 부모님한테는 어릴 때부터 제가 큰딸인데 엄청 말 안 듣고 그런 딸이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해요. 지금도 큰 소리 치면서 엄마
엄마 아빠 건강만 하세요. 내가 꼭 성공해서 호강하게 해줄게. 지금 있는 것도 없으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고 남편도 굉장히 미웠거든요. 왜 저렇게 막 허무맹랑하게 실패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남편도 지금까지 버텨준 게 너무 고맙고 살아있어준 게 고맙고 그 사람도 영화 쪽으로 꿈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뤄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뉴스킨 사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이 있고 또 제 딸이요. 태어나자마자 뭐 운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쨌든 그 가난한 집 딸로 태어나서 맨날 내 등에 업혀가지고 모유수유하는데 같이 쫓아다니고 지금은 또 집에도 엄마가 맨날 안 들어와서 이미 지금 5학년인데 많이 훌쩍 컸거든요. 그런 딸한테 잘해주고 싶고 그런 꿈이 있고 또 저는 모유수유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모유수유로 돈 벌고 싶진 않아요. 이걸로 가난한 어떤 산모들, 혜택 못 받는 산모들, 이런 산모들한테 섬김으로 모유수유 하고 싶고 제가 또 성품태교 지도자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로 섬기고 싶고 제 닉네임이 가슴을 여는 여잔데 아니 저는 이상한지 몰랐는데 이게 가슴을 여는 여자가 남자분들이 컨택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제가 이제 손으로 산모들을 이렇게 1시간 동안 만지고 얘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대모를 하다 보면 우리가 손을 이렇게 대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되면 진실이 통하게 됨을 느껴요. 그러면서 1시간 동안 저는 산모들하고 이런저런 사는 얘기도 하고 육아에 힘든 것도 얘기하고 이러면서 아 이게 정말 그 사람의 가슴을 열어주는구나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아온 얘기 뭐 오래 살진 않았지만 나중이 돼서 내가 모유수유를 어떻게 하게 되고 이런 철없던 내가 어떻게 성장을 했나 이런 거에 책 쓰는 그런 꿈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할 거고요. 힘든 사람도 많지만 제가 이렇게 해서 뉴스킨으로 나 성공했어. 나 이렇게 다시 일어났어. 이런 얘기하는 희망의 증거가 되는 게 저의 또 다른 꿈입니다. 또 하나는 저는 제 꿈은 어떠한 그물에도 걸리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게 제 꿈이에요. 자유로운 영혼으로. 그래서 얼마 전에 생각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네트워크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도 빠져나가지 않게 촘촘하게 그물을 나는 빠져나가고 그들은 빠져나가지 않게 촘촘하게 그물을 짜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뉴스킨 사업을 하는 건 하는 건데 도대체 핀업을 왜 해야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에메랄드까지 가면서도 저는 뭐 그룹이 많고 뭐 파트너가 많아서 많이 나온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난 항상 부족하고 그들을 후원해서 내 조직이 많이 늘어나고 그런 생각을 철없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되는 거는 하나도 없고 제 그릇이 안 됐었으니까 그러면서 계속 멈춰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지현 사장님께서 많이 해주신 말인데 핀업 해도 괴롭고 안 해도 괴로운데 그냥 해! 이런 말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진짜 시간만 잡고 가고 해가는 과정에서 괴로운데 안 하고 있으려니 더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핀업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고 우리 엄마가 갑자기 다 망해가지고 모유수유 한다고 돌아다니는 것도 미워 죽겠는데 갑자기 다단계 한다고 그래서 엄청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러셨는데 어느 누군가로부터 뉴스킨 에메랄드? 그럼 한 달에 한 600만 원 정도 평균 버는 데라는 얘기를 어디서 들으셨어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좀 변하시더니 언제 다이아몬드가 되냐며 엄마가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겉으로 보이는 거라도 좀 제가 이루었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고 또 우리 딸이요. 요게 작년 컨벤션 때 한국 컨벤션 때 우리 딸이랑 같이 올라간 건데 잘 몰라요. 아무것도. 그런데 같이 뭔가 띠를 하고 사람들이 많은 무대에 같이 올라가는 걸 보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는 저희 팀인데요. 저희 팀에서 새해가 시작되면 1박 2일로 보물 지도를 꾸미면서 같이 1박 2일 꿈을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아이들도 그 다음에 남편분들도 많이 같이 가요. 그때 우리 딸이랑 같이 제가 보물 지도를 올해 그린 건데 우리 딸 보물 지도에 저희 딸이 그 말 타는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100마를 키우는 게 꿈인데 올해 2018년도에 꿈에
첫 번째가 우리 가족 행복하고 건강하기. 두 번째, 엄마 2월 다이아몬드 마감. 딱 이렇게 써가지고 침대 옆에 딱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너무 감을 잃었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어느 리더 선생님 강의에서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는 방법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데모를 많이 해야 됩니까? 초대를 많이 해야 됩니까? 얘기하는 게 마지막 결론은요, 방법이 딱 하나, 마음을 먹는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저는 그 얘기가 너무 와닿았어요. 일단 마음을 먹자. 그리고 간절해. 이 간절함이요,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라서 얘기하는데 기도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거랑 같아요. 제가 간절하다고 생각해도 저는 간절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간절함을 찾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고, 또 하나는 만족. 하루 종일 일하고 와도 만족이 안 돼요, 저는. 3시간을 자도 만족이 안 돼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엄청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만족을 안 하려고 했던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최선을 다했나? 너무 부족하다, 항상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했던 것 같고, 제일 컸던 거는 미안함이에요. 누군가한테는 우리 다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엄마한테도 아빠한테도 우리 딸이 잘 됐으면 좋겠고,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잘 됐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우리 딸이, 제가 밤에 딱 들어가면 오늘 매출도 하나도 없었어, 만나기로 한 거는 다 취소됐어, 초대도 안 되고, 이렇게 터벅터벅 집에 딱 들어가면 엄마! 그러고 가방 딱 잡아들면서 내가 뭔가 하고 왔었을 거라는 그런 어떤 기대, 엄마 많이 힘들지? 이런 어떤 기대? 그거에 대한 게 굉장히, 난 오늘 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루 종일 운전만 하고 다니고 성과도 하나도 없었는데, 이거에 대한 게 되게 컸어요. 그리고 남편도 처음에는 굉장히 반대하고 했는데, 어디서 들은 얘기는 있어갖고 얘 언제 성공하나 이런 바램 있잖아요. 누군가한테는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잘 되길 바라고 언젠간 될 건데 그 기다리는 거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또 밑에는 나의 성적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 막 이러지 않아요? 태연아, 숙제 다 했어? 내일 책가방 다 챙겼니? 시험은 어떻게 봤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는요, 오늘 GV 하나도 못하고, 내가 오늘 하기로 한 거 하나도 안 하고, 올 월 목표 하나도 안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애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나는 하나도 안 하고 있구나에 대한 미안함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네, 늘 생각했었고, 그러면서 관점 이동을 하게 돼요. 제가 이 사업이 굉장히 힘든 사업이잖아요. 힘든데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쉽고 심플한 사업이에요. 누구나 알듯이 305 30명의 매니아를 만들고 5명의 프리미엄 고객을 만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정기구매로 유스나 에이지랑미 쓰는 사람 20명을 만들고 그렇게 같이 할 사람 6명을 만드는 게 끝나는 일인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있었지? 이 생각을 많이 바꾸려고 노력했고, 또 하나는 제가 1대1 코칭을 받으면서 관점 이동을 하게 된 건데, 저는 국제모의수유 전문가를 하면서 이게 잘났고 못났고를 떠나서 제 밥줄이기 때문에 누가 저를 이런 뉴스킨 사업을 한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서 나한테 연락이 못 올까봐. 그러면 내가 하루에 30만 원 벌 수 있는 거 못 볼까봐. 이런 거 있죠. 그랬는데 그 관점 이동을, 나는 전문가는 뉴스킨 국제 모유수유 전문가이고, 비즈니스는 다른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 라는 그 생각을 딱, 아주 작은 차이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자신감 있고, 예, 드러낼 수 있고, 심지어는 산모들한테도 이 사업을 얘기하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별거 아닌데 저는 이게 굉장히 컸어요. 저한테 이 마지막 게. 그러면서 이제 목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간절함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저는 목표 설정하는 걸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가슴 뜨거운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죠. 진정한 목표가. 그냥 2016년 12월까지 다이아몬드가 되겠습니다. 17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결국 봤더니 이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미루고 실패하는 게 자꾸만 습관이 돼버려요.
돼버리면서 나중에는 결국 목표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다 무너지고 이렇게 된 경험을 했었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한 건 하나도 없고 멍하니 시간만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야 할 길을 정한 자는 길 위에서 헤매지 않는다. 이걸 딱 정해놓고 목표를 설정하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몰입을 위해서 무엇을 버릴 수 있느냐. 그래서 너무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잖아요. 애가 아프고 남편이 반대하고 이런 거에 대한 담대함. 네. 담대함이란 위기의 순간에도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이라 제가 썼는데 저는요 좀 극단적이에요. 뭐든지 죽음에 비유를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죽기보다 더 하겠어? 이걸 저 혼자 생각을 해요. 야 해봤자 죽기보다 더 하겠어? 그러니까 길거리 가다가 하다못해 어두운데 깜깜한데 나 혼자 걸어가는데 너무 무섭다? 뭐 하면 죽기보다 더 하겠어? 이렇게 죽으면 다겠지.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그런 담대함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확 바꿔요. 생각을. 수학 문제 푸는 숙제 있죠. 그런 걸로 생각해요. 지금 문제가 딱 터지면 이거 숙제다. 내일까지 수학 문제 푸는 거랑 똑같아. 나 이거 어떻게 풀지? 이렇게 그냥 바로 생각을 바꿔버리는 그런 걸 했던 것 같고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 하면서도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때 한 2시간 만에 홀딱 읽은 최후의 몰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그냥 올림픽 선수들 그런 얘기거든요. 되게 간단하고 그런 책인데 이렇게 이런 눈빛으로 한 곳을 보면서 목표 설정하고 가는 거.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었고요. 결국 성과를 내고 원하는 곳에 도달하는 사람은 실체 없는 재미를 쫓는 사람이 아니다. 반드시 이루어내는 명확한 목표를 세운 사람이다. 이 최후의 몰입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 요것도 자주 봐요. 그렇게 하고 승패는 능력과 자질보다는 집중력과 몰입이라는 걸 저는 믿고 엄청 집중하고 몰입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하루는 24시간인데 저는 모유수유와 함께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의 질을 많이 따져야 됐어요. 집에 들어가면 자꾸 무너지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하고 저는 새벽 한 5시쯤 일어나는데 일어나서 뭐 30분 후에는 뭐 하고 촘촘하게 짜서 시간 관리를 좀 잘했던 것 같고 우선순위 전지현사님이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데모를 하러 가야 되고 누구는 사업 설명을 하러 가야 되고 누구는 제품을 쓰고 있는데 명예이 나고 누구는 사업에 약간 관심이 있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누굴 먼저 만나야 되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법을 배워서 제가 실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로서 엄마로서 너무나 잘하고 싶지만 때로는 이기적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집에 딱 들어가면 완전히 피곤해가지고 우리 딸이 엄마 하고 딱 오면 잠깐만 채훈아 다가오지 마 이럴 때도 많아요. 그러면서 채훈아 엄마가 너가 싫어서도 아니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은 몸이 피곤하면 짜증을 내게 돼. 그렇기 때문에 30분만 딱 잘게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다 이해를 많이 시키는 편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잘 됐어요. 애가 뛰어오다가 엄마 이러고 바로 앉지 않고 멈추는 그러면서 건강관리 체력에도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왜냐면 한 번 아프면 2, 3일이잖아요. 사람이 몸이 아프면 또 많이 흐트러지고 핑계대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정신 똑바로 차리니까 감기 걸린 지 저 10년 넘었어요. 네, 감기 안 걸리고 아프지 않게 되더라고요. 네, 지금 감기 걸리면 1시간에 얼만데 저는 그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누구나 하는 바인더. 여러분들 바인더 보면 어때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저께 봤더니 일이 잘 될 때는 바인더가 진짜 꽉 채워있죠. 안 될 때는 텅텅 비어있고 24 성실하게 하려고 했고 이게 제 명단 이게 조직도 같은 것도 맨날 그리고 명단 쫙 무슨 일 있으면 프로모션 같은 거 있을 때 명단 쫙 적고 몇 번씩 한 10번씩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해서 여기 색깔이 다 달라요. 그렇게 해서 하고 내가 이번 달에 만집을 해야 돼. 그러면 누구누구를 만나야 돼. 그 사람한테 뭘 해야 돼. 그러려면 무슨 말을 해야 돼. 그러려면 준비물이 뭐가 필요해.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엄청 많이 하고 연습하고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인더를 쓰면서 아침에 딱 눈 뜨면 바인더부터 펴요. 왜냐면 기억이 안 나요. 오늘 누굴 만나야지,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지, 몇 시부터 뭘 해야 되지를 제일 먼저 보고 그렇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셀프 동기부여를 잘하는 편이에요.
한순간도 마음을 놓으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책을 좀 많이 읽는 편인데 랑연북, 그 다음에 무슨 동기부여 그런 책, 그 다음에 뭐 그냥 책 한 4권 정도를 한꺼번에 읽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 이런 식으로 읽는 편이고 강의는 보통 하루에 2강의 정도는 꼭 듣는 편이에요. 그렇게 하고 동영상 이건 뭐냐면 셀프 동기부여 동영상 있죠. 예를 들어서 김연아가 막 멋지게 막 이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막 이렇게 하는 모습,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많잖아요. 독수리 영상부터 시작해서 일부러 제가 좀 떨어지려고 하면 찾아서 많이 보는 편이고 시각화는 보물지도 붙여놓는다든지 사람 이름을 써놓는다든지 이런 거 많이 해놓는 편이에요. 제가 의지력이 약해서 그렇게 해서 지속적인 열정 유지하고 그 다음에 제가 느낀 건데요. 일 잘하는 사람은 가정도 평안하고 다 잘 돼요. 집도 깔끔하고. 네. 제가 봤을 때 제가 좀 깔끔한 편인데 일이 안 될 때는 집도 지저분하고 남편도 엉망이고 애도 엉망이고 네. 그래서 내가 조금 잠 줄이고 내가 조금 부지런 떨어서 다 조화롭게 하자 그렇게 했던 거고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요거 강민용 사장님 다이아몬드 들어갈 때 그건데 여기다 딱 김영이라고 붙였어요. 네, 그렇게 했고 이건 제 2018년 보물지도고 우리 딸이 저한테 편지를 많이 씁니다. 그림도 많이 그려주고 엄마 포기하지 마 실패해도 괜찮아 막 이래요 우리 딸이. 그거 붙여놓고 엄마는 반드시 1년 안에 팀 엘리트 된다 막 이렇게 자기가 써가지고 붙여놔요. 이런 거 많이 붙여놓고 아까 누가 꿈노트 얘기했는데 김승호의 100일 노트 저 역시 썼습니다. 예, 여기 100일 노트 100번 쓰기 저도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시각화. 저의 꿈 중에 하나는 매년 다른 나라에서 크리스마스를 맞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진들. 예, 그리고 제가 항상 답답해. 좁은 데 못 가요. 좁은 데 못 가서 뭐 에버랜드 뭐 이런 롯데월드 이런 데도 잘 못 가거든요. 좀 편안한 넓은 집. 그러니까 천장 높은 집. 그 다음에 마른 욕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거. 예, 그다음에 침실에는 아니 이 마른 욕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옛날에 저희 집에 누가 놀러 왔는데 언니 나는 이렇게 욕실이 이렇게 말라 있는 게 좋더라.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럼 욕실이 말라 있지. 그럼 욕실이 왜 젖어 있어? 이랬거든요. 제가 요즘 젖어 있는 욕실에 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 항상 붙여놓고 이거 김연아 사진인데. 열심히 노력했을 때 그런 모습들 시각화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나를 많이 돌아보는 시간, 정리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많이 바쁘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면 화장도 안 지우고 그냥 자는 거예요. 일은 많이 했는데 정리가 안 돼요. 네, 그래서 꼭 정리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었고 반성하고 내가 잘한 건 뭐지, 못한 건 뭐지 이렇게 했었던 것 같고 다 우리가 안 될 때는 그렇잖아요. 남 탓하고 누가 얘기해주는 거 듣기 싫고 그리고 저는 주로 매출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김승호 사장님 책에 나왔는데 거래의 승패는 시간이 많은 자가 이기게 되어 있대요. 저는 이 얘기가 정말 와닿는데요. 우리 마음이 급하면 어때요? 저요. 매출을 하러 가서도 그렇고 리크루팅 하러 가서도 그렇고 시간이 없거나 마음이 급한 사람이 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안 되는구나. 떠나가는 파트너, 고객의 관리 부족 이런 것도 고치려고 노력했고 감정 기복이나 상황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하려고 했고 그리고 요 상상력과 망상에 대한 얘기인데 사업에 성공하는데 가장 큰 힘은 상상력이래요. 그런데 이 망상은 행동하지 않을 때 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긍정적 착각은 의도적 노력으로 현실이 된다 그 얘기와 맞물려 망상이 아닌 상상력을 발휘하는 데 많이 힘을 쏟았던 것 같아요. 매력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좌절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한 방향 정렬했던 것 같아요. 시스템에서 있을 자리에 있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동안클럽, 헬스클럽, 뷰티클래스, 셀미팅, 북미팅, 족보미팅 같은 경우에도 주도적으로 안 하게 되면 스폰서님이 저를 불러요. 김영희 사장님 족보미팅 하자. 그게 아니라 제가 완벽하게 준비해서 스폰서 사장님한테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족보미팅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스폰서님에 대한 사랑이
많이 커졌던 것 같아요. 팀은 나와 스폰서이다. 그리고 나는 어떤 파트너가 되고 싶냐. 나는 스폰서님의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 정하는 거는 스폰서님이지 제가 아니잖아요. 많은 파트너 중에서 저를 오른팔로 찝어줄 수 있느냐. 스폰서님의 심장 같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느냐. 이거 많이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같은 생각으로, 같은 눈빛으로, 같은 행동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던 것 같고, 또한 파트너는 제가 계속 어떻게 해주려고 그러고 밑에를 어떻게 해주려고 했는데 그게 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일이 잘 진행되었을 것 같고, 내가 제일 원해 이거 뭐냐면 파트너들이 저한테 많이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위에 상위 스폰서님들하고 얘기도 하고 이랬을 때 전 성격이 일로 와봐봐. 사장님, 내 얘기가 싫고 뭐하고 해도 사장님의 성공을 내가 제일 원해. 이유는 내가 리크루팅 했으니까. 위에 선배 사장님들 따뜻한 말 정말 좋고 내가 하는 말 싫지만 내가 제일 원해. 내가 데리고 왔으니까. 이 얘기 어떤 파트너 사장님한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그리고 공감하고 소통하고 이런 걸 잘 못했는데 하려고 노력했고, 옛날에는 제가 핀업하고 잘 되려고 하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었던 게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생각이 시간이 지나니까 바뀌게 되더라고요. 내가 왜 저 사람이 잘 되길 원하지? 저 사람 가정 상황이 어떤데 정말 빨리 잘 돼야 되는데 이런 거 했던 것 같고, 하기 싫은 거 한 번씩 더하기 했던 것 같고, 감사일기는 저는 이불에서 눈 떠서 일어나기 전에 감사합니다 이러고 딱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딱 책상에 앉아서 오늘 하루를 감사일기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해서 감사일기를 쓰고 그 다음에 세수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아까 100일 노트 썼던 것도 있고, 이 맥잡기는 제가 판매만 막 많이 하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어떤 리더 사장님께서 강의 중에 얘기하셨더라고요. 이번 달 사업 좀 잘했니? 뭘로 판단해요? 초대를 몇 명 했냐에 판단한다고 했어요. 저도 이렇게 변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 하루 정리는 사장님들 사진 찍고 막 녹음하고 막 적고 하지 않아요? 저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다시 보나요? 저는 이거 많이 30분, 그러니까 노트를 적고 녹음하고 이런 거를 하루 30분을 오늘 하루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를 바꿨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마인드는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계속 시크릿했고, 나를 방해하는 사탄은 모두 다 물러가라. 막 차 안에서 큰 소리로 넌 나를 방해할 수 없어. 나는 우주 최강 하나님의 딸이야. 뭐 막 큰 소리로 하고 그렇게 약해질까봐 시크릿했던 것 같고, 내가 본 것을 믿었습니다. 여기 계신 사장님들, 리더 사장님들 제 눈으로 봤잖아요. 잘 되고 성장하는 모습. 그러면 나도 언젠간 되겠지. 그릇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모이겠지. 이렇게 나도 될 거다. 이런 확신이 있었고, 어떤 사장님이 그러셨거든요. 어느 순간 그룹이 막 커지는데 진짜 무섭더라. 이런 얘기 해주셨거든요. 사장님도 아마 될 거야. 저한테 그런 얘기 했던 거 확신을 갖고 믿었어요. 그리고 안 될 때 아이가 걸으려면 2000번 넘어져야 된대요. 걸음마 하면서. 그러니까 저도 실패하고 자꾸 막 안 될 때 이 얘기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발견한 건데, 사장님은 이런 장점이 있어. 이렇게 리더 사장님들이 얘기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저는 막 단점만 봤던 것 같아요. 막 고치려고 하고. 근데 어떤 책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단점을 고치려고 하니 장점도 평범해지더라.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단점을 고치되 장점도 내가 신경 써야겠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제 장점이 굉장히 부지런해요. 부지런하고 잠을 안 자요. 예. 그런데 제 단점은 되게 게을러요. 예. 이게 비슷하더라고요. 빨리빨리 행동하고 해야 되는데 미루고, 그리고 또 제 장점은 말을 잘 들어요. 누가 저한테 쓴소리를 하거나 지적을 해주면 저는 바로 고치려고 노력하고, 사장님 너무 고마워. 그런 얘기 해줘서 나 막 고칠게. 이렇게 해놓고 또 말을 또 되게 안 들어요. 고집 있어서 하라는 거 안 하고, 이런 단점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제 장점은 집중력이 엄청납니다. 솔직히. 옆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집중을 하면 모를 정도 내가 할 일에만 몰입하고 이런 게 있는데 또 단점은 엄청 산만해요. 맨날 뭐 잃어버리고 열쇠 잃어버리고 뭐 놓고 오고 미팅 시간에도 엄청 산만하고 했거든요. 어쨌든 장점하고 단점이 이렇게 비슷하게 간다는 걸 이번에 느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느 엄마가 이렇게 동창회를 한다는 서울에서 동창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를 몰래 에이지랑미를 들고 갑니다. 그러면서 어머 안녕하세요 막 들어가서 같이 밥 먹고 이모님도 보고 싶어서 왔다고. 근데 저희 엄마 친구분들이 굉장히 잘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들 차갑게 아무도 관심도 없고 야 우리 집에 화장품이 1000만 원이 쌓여져 있다고 하고 뭐 사위가 성형외과 의사니 어쩌니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때 한 분이 에이지랑미를 이리 와봐 이러면서 사주셨어요. 엄마는 제가 거기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비가 왔는데 집으로 막 이렇게 골목 가고 있는데 여기서 마을버스가 딱 오는데 야 진짜 저 마을버스 나 쳐버렸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한테 너무 미안했고 내가 반드시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보일러 아저씨는 제가 TR9T를 팀을 꾸려야 되는데 한 명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저희 집에 보일러를 고치러 오신 아저씨가 있었는데 엄청 뚱뚱해가지고 집도 좁은데 막 이렇게 하시는데 땀을 뻘뻘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잠깐 이리 와봐. 왜 이렇게 땀을 흘려요 아저씨. 그래서 딸은 몇 살이고 했더니 이혼을 했고 딸이 초등학생이고 딸이 아빠가 뚱뚱한 거를 속상해하고 이분 TR9T 제가 했잖아요. 집중을 해서 그렇게 하고 산모들한테 보라고 하는데 산모들한테 얘기를 잘 못하는데 어떤 산모가 내일 모레 일본을 가는 산모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산모가 제가 일본을 가야 돼서 해독 제품을 찾고 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뉴스킨 한다는 얘기를 안 했고 검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뉴스킨을 얘기하고 TR9T랑 알스퀘어드랑 유스스펜에서 다 싸들고 가고 지금은 거기서 제가 책도 같이 보냈기 때문에 뉴스킨 제품 해서 동안방도 참여하고 있고 헬스클럽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명단 째려보기 제가 제일 잘하는 겁니다. 명단 적어놓고 엄청 째려보고 계속 쳐다보면 연락이 옵니다. 네. 그 연락이 오면 제가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하면 됩니다. 네. 저의 2018년도는 9월 코타키나발루 석세스 트립 달성할 거고요. 8라인 계속 유지할 거고 조직 30명의 블루 다이아몬드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스템 사업자 10명과 제가 ARO가 다 떨어져서 갔기 때문에 6월까지 ARO 50개와 동안클럽 100명과 랠리 20명으로 성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매일매일입니다. 하루를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기. 이게 저의 2018년의 목표이고 제가 지금 변화하는 중이거든요. 변화는 처음에는 불편하고 중간에는 엉망진창이고 마지막에는 아주 멋지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엉망진창인 상태거든요. 아주 멋진 마지막을 기대해 봅니다. 제가 늘 바인더에 껴놓고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영희야 괜찮아.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견디고 이겨서 반드시 너의 꿈을 이루길 바래. 언젠가 네가 나한테 꿈을 이뤘다는 말을 해줬으면 정말 좋겠다. 이 얘기 저 많이 합니다. 바인더 펴놓고. 요즘에는 또 하나 추가됐어요. 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좋은 사람이 돼서 좋은 사람이 오길, 사랑받는 사람이 돼서 사랑해주는 사람이 오길, 누구에게나 기쁨을 주고 받는 사람이 되길, 내 숲에는 자라나는 꽃들과 나무들만 가득하길, 무엇보다 내 자신을 믿길. 이거 많이 요즘에 매일 읽는 거고요. 저는 코타키나발루를 목표하고 블루 다이아몬드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꿈 있으시면 이루기 위해서 미루지 말아요. 우리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